개인용 컴퓨터 OS의 입문 봅시다. MS-DOS라는 거 입장에서, 즉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M, 디지털 리서치사에서 CPM이라는 OS를 1974년에 개발을 하고 릴리스를 했습니다. 판매를 시작했죠. 그리고 한 6년쯤 지나서 요 사이에 1980년도 요 사이에 인텔에서 인텔 8086을 이용한 개인 컴퓨터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고. 그런데 이 SCP라는 회사에서 이거 봐라, CPM 괜찮네,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하고 만들어서 1980년도에 오픈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다니고 있던 빌 게이츠가 딱 보니까 오씨, 이거 돈 벌어야 되겠는데? 빌 게이츠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인데 조그만 소프트웨어. 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로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나 만들겠다. 난 하드웨어는 안 만들어. 소프트웨어만 만들 거야. 하드웨어? 인텔 니들이나 만들어. IBM? 인텔 니들이나 만들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OS를 만들려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맨 땅에서 처음부터 만들기는 좀 억울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봤더니 SCP에서 만든 86도스 괜찮아, 쓸만해. CPM도 쓸만해. 근데 SCP에서 86도스하고 86도스를 보니까 CPM이랑 뭐 큰 차이가 없네. 몇 개 명령어 더 들어가 있고 새로운 개념 한두 개 더 들어가 있네. 이거 뺏겼네, 개념. 그래, 우리도 뺏겨볼까? 뺏겨서 우리도 새로 개발해볼까? 아니지, 그죠? 그거보다 더 빠른 일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누군데, 그죠? 그냥 라이센스를 받아왔어요. 돈을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게 자기네들이 조금 수정해서. 그런데 빌 게이츠가 요거를 판매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발이 엄청 넓어서 빌 게이츠 아버지가 엄청 발이 넓은 사업가라서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본 게 뭐냐면은 여기 초록색이 IBM이에요. IBM에서 1981년 8월에 IBM PC 51550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표합니다. 우리가 보통 PC라고 하면은 IBM PC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을 텐데, 우리 세대에서는 이 PC 하면은 그냥 IBM PC였어요. 왜? 이게 최초의 퍼퓰러한, 엄청나게 많이 팔린 퍼스널 컴퓨터였어요. 이 IBM PC가 1981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되기 한 2년 전쯤에 막 이런 거 기획이 되고 있는 걸 그 개발 계획이 잡혀가지고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거를 안 거죠. 그리고 사전에 여기 IBM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데 집중이 돼 있다는 거야. 소프트웨어는 CPM을 쓸 것 같아요. IBM에서는 이 86도스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CPM에서도 자기네들이 여기에 IBM에서 향후에 개발할 PC에다가 이 OS를 납품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요것도 기회다. CPM하고 이미 연결은 되어 있지만 나도 여기 한번 껴보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요. CPM은 IBM 이 PC 51550에 OS를 제공하면서 돈을 좀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IBM이 25만 불이면 약 현재 돈으로는 3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3억 원을 일단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CPM을 여기에 탑재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해줘. 3억 원. 이때 당시 3억 원이니까 1980년도니까 꽤 큰 돈이죠. 그죠? 물론 이걸 다 사오는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이때도. 사오는 개념이 아니고 요거 5150 버전에 대한 것만 5150 것만 25만 불 그리고 니네 러닝 로얄티 얼마씩 줄게 한 대당 얼마씩 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25만 불 너무 작아 이거 그래갖고 이 CPM이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IBM 제안을. 그때 빌 게이츠가 IBM에 있는 첩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빌 게이츠가? 우리는요 25만 불 안 줘도 돼요. 대신 여기에 IBM PC 한 대 팔릴 때 우리 거 40불씩만 주세요. 이것도 엄청 큰 거였어요. 그죠? 디지털 리서치하고 CPM, IBM 이거 협약을 할 때 한 대당 로얄티 아마 40불씩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 15불, 한 40불 언더였을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거 초기 이거 돈 안 줘도 돼요. 한 3억 안 줘도 돼요. 나 40불이면 얼마예요? 5만 원씩만 받을게요. PC 한 대. 야, 이거 뭐예요? 공짜잖아요, 공짜. 그죠? 25만 불 주고 또 러닝 로얄티를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한 대당 5만 원? 그러면 내가 디지털 리서치에는 25만 불이면은 이게 몇 배야, 몇 배? 한 10만 대 이상은 팔아야지 비슷해지겠네? 이걸 어떻게 10만 대를 팔아? 오케이 하고서 너무 싸게 부르니까 그래? 한번 갖고 와봐. 근데 팔릭토스 쓸만했거든. 이미 나왔었고. 갖다 해보니까 괜찮네? 잘 돌아. 이때만 해도 IBM에서는 이 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때 PC 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PC용 도스. 네, IBM에서는 PC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PC 5150. 그래서 PC 도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딱 갖다 뒤미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파이 노릇을 했던 IBM의 직원이 빌 게이츠를 또 칭찬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합시다 하고 계약을 해서 IBM PC 5150 출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PC도스가 탑재됐어요. 얘네들 한 거 라이센스 받아서 팔 수 있는 권한만 갖고 한 거예요. 껍데기만 조금 씌웠죠. 이게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는 뭐를 알았냐? PC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갈 OS를 나는 누가 PC 팔 때 OS만 팔자. 근데 PC IBM만 팔지는 않을 거다. 인텔도 아마 PC 만들지도 모르겠다. 근데 결국은 인텔은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IBM만 또 PC 만드나요? 여러 회사들이 또 만들 거다라고 판단하고 나는 여기 최초에 만들어지는 PC, IBM PC에 OS를 납품하면 다른 후발 PC 제조사들도 나한테 오겠지 하고 엄청나게 싸게 여기다 납품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공짜로 가져가다가 조금만 껍데기 바꿔서 딱 납품을 하는데 PC 한 대 팔 때 5만 원씩 나한테 들어와. 이때 당시 월급이 아마 80년대니까 한 미국 엔지니어들 월급이 한 60만 원, 100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60만 원 정도? 50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5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줘야 되는 직원들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40만 원이라고 월급 치면 그러면 400만 원인데 40불이면 4,000불이니까 100대. PC 100대 팔아야지 월급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박이 났죠. 그래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빌 게이츠는 이 PC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팔렸어요.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죠. 그러니까 몇 년,
그 2년인가 1년인가 후에 이 86도스가 여기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라이선스 계약 종료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IBM PC가 조금 팔릴 것 같으니까 잽싸게 얘네들이 덤비기 전에 얘네들한테 가서 SCP한테 가서 야 86도스 나한테 넘겨라 해가지고 이걸 아예 다 사와버렸어요. 통째로 86도스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께 돼버린 거예요. 86도스가. 그리고 돈 좀 들어왔죠? 근데 이거를 인수를 얼마 했어요? 5만원에 했어요. 사실은 IBM이 인수를 해서 했었어도 됐죠. 그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IBM이 얘를 인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도 느끼고 야 이거 내가 인수해야지. 5만 불을 주고서 그냥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얘네들은 팔 데가 없었잖아요. 이미 이렇게 해서는데 자기께 들어가니까 그리고 로열티 조금씩 주네. 근데 얼마 안 주긴 했죠. 예, 초창기에 팔기 시작할 때 그냥 바로 5만 불을 주고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수하자마자 MS-DOS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MS-DOS가 이 IBM PC에 탑재돼서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와, 나 미쳤다, 미쳤어. 더 미친 사람은 누구예요? 게리 킬달이었어요. 왜? 아니 이미 IBM하고 자기네들 거 쓰기로 약속이 됐었어. 단지 줄다리기를 난 좀 하고 싶었던 거야. 25만 불 준다고 그러는데 나 한 30만 불 정도 부르고 싶었는데 그새 빌 게이츠가 딱 낚아챈 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리서치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PC도스, 처음에는 PC도스예요. PC도스를 딱 봤더니 우리 거랑 개념이 똑같아. 특허도 있어. 소송을 했어요. IBM은 소송을 받았는데 PC 잘 팔리고 있는데 소송 때문에 망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봐도 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야 니네들 어떻게 된 거야? 빌 게이츠한테 얘기했더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 CPM도 여기 탑재돼서 팔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래갖고 그 협상을 한번 해보시자 했더니 협상을 했더니 디지털 리서치에서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얼마 주고 PC도스도 IBM PC 5150에 탑재해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소송이 취하가 됐죠. 그런데 CPM은 240불 대당 240불을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0불이었어요. 이거 게임이 돼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게리 킬달이라는 이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0불이 한다고 했으면 자기들도 40불을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당연히 이거 안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죠. 자기들 거 안 쓰고. 근데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재미있는 PC OS 역사입니다. IT 역사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 그죠? 두 번째 멍청한 회사가 이 SCP. 그죠? 그리고 이 사기꾼 마이크로소프트.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기쳤나요? 아니요, 사기친 거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CPM이 전혀 안 팔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CPM이 1974년도에 나왔는데 이때부터 좀 썼던 충성도 높은 고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야변 PC 쓰더라도 이 PCM을 썼어요. 좀 비싸도. 그래서 꾸역꾸역 디지털 리서치가 이제 다른 사업 등등 해가지고 나가면서 야 MS-DOS 말고 우리도 도스라고 이름 바꾸고 닥터도스 우리는 박사가 만든 도스야. 그래갖고 닥터도스라고 만들었어요. DR도스. 그리고 쭉 나갑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거를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IBM PC뿐만 아니라 여러 PC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1994년도 이후에 MS-DOS 출시 중지됐습니다. 디지털 리서치에서는 닥터도스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야, 이 바보야, 왜 이걸 멈췄어? 그래도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프리도스 만들자 해가지고 프리도스가 나왔어요. 아니, 디지털 리서치는 이 유료로 닥터도스를 팔고 있는데 좋죠. 아무래도 릴라이블하고 잘 안 죽고 빠르고 MS-DOS 막 붐을 일으켰고 얘 이제 출시 안 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부터 내 세상 했는데 웬걸 프리도스가 나왔어요. 와, 개인용 컴퓨터에 비싼 OS 돈 주고 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 우리 프리도스 만듭시다. 공짜 도스 해갖고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월급 안 받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몇 회사에서 니네들 월급 못 받지? 내가 기부할게 해갖고 몇몇 회사들이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리도스가 결국 오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진영의 생태계를 만드는 최초의 시도였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리도스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OS가 안 깔린 노트북 판매할 때 이 프리도스나 FreeBSD를 탑재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보통 프리도스가 탑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981년도에 IBM에 납품하면서 MS-DOS를 납품하면서 OS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야, 이거 말고 GUI 환경, 그래픽 터미널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GUI가 그 환경용 OS를 개발해보자. 그 도스 위에다가 껍데기를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스 1.0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85년도에요. 그리고 1990년도에 3.0, 윈도우스 3.0을 만들었어요. 근데 출시는 했는데 잘 팔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대로 팔리기 시작한 거는 1992년도에 3.1, 윈도우스 3.1을 오픈을 했어요. 이게 이제 대박을 쳤죠.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컴퓨터를 쓰다가 이렇게 하니까 뭐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어려웠어요. 컴퓨터 전문가들이나 좀 썼어요. 일반인들은 못 썼어.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가 가능했냐? 요 아이콘들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엄청 쉬워졌죠. 그래서 이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3.1부터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윈도우스 95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3.1, 마이크로소프트 3.1일 때는 오류가 좀 많았어요. 근데 윈도우스 95가 나면서 굉장히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굿. 윈도우스 OS 굿. 윈도우스 95는요. 아직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BIT 쪽.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연구하시는 실험실에 있는 기계들이죠. 그 기계들 윈도우스 95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제어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스 98도 나왔고 윈도우스 2000도 나왔고 그리고 윈도우스 미라는 것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도스 기반이었어요. 도스 기반에 도스는 이제 한순간에 한 프로그램만 실행했는데 이때부터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게 수정이 좀 됐고요.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도스 커널 위에서 실행되는 쉘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뭐를 개발하고 있었냐? 윈도우스 NT라는 새로운
OS 커널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도스 기반으로 되는데 이거는 무슨 기반이냐? 유닉스 기반에. 처음부터 빌 게이츠가 생돈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개발 안 했어요. 유닉스, 공개되어 있는 유닉스 가져다가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왜? 야, 이거 도스가 우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스 NT라는 그 기반을 만들었고, 이 윈도우스 NT 기반으로 윈도우스 XP가 나옵니다. 이것도 또 장수한 OS입니다. 윈도우스 XP가 나왔는데, 이 윈도우스 XP가 나오고 나서 한 2001년에 나오고 나서 2006년에 윈도우스 비스타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별로 많이 안 썼어요. XP가 워낙 좋아서. 즉 윈도우스 95에서 바로 XP로 저도 그렇게 썼어요. 98은 잠깐 써보고 2000은 이거는 서버용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윈도우스 95, 98 그 다음에 XP로 왔어. 98 안 쓰고 윈도우스 95에서 XP로 왔고, 이 윈도우스 XP를 쓰다가 2009년에 윈도우스 7이 나오면서 윈도우스 7으로 갈아탔고, 2015년에 윈도우스 10이 나왔죠. 그리고 윈도우스 11. 자, 근데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발전되는 과정에 인텔하고 엄청난 미려가 납니다. 왜? 야, 인텔 CPU에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인텔에서도 우리 CPU를 쓰는 컴퓨터는 XP를 무조건 먼저 지원. 그래갖고 CPU를 새로 설계할 때도 윈도우스한테 우리 이런 새로운 피처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새로운 성능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니네들 OS에다 한번 넣어봐. 그러면은 윈도우스에서 알아서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해서 OS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엄청나게 밀착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용량도 좀 키워, 성능도 좀 제대로 써. 그래갖고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성장하자라는 기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인 메모리 팍팍 뜁니다. 요거 메인 메모리 요거 되는 게 팍팍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XP 쓸 때 충분히 잘 돌았는데 프로그램이 윈도우스 7을 깔으니까 안 돌아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모리도 늘려야 됐죠. 그래갖고 윈도우스 XP 쓰다가 7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메모리 사가지고 더 껴서 늘리는. 그거는 이제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이고,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능 좋은 컴퓨터 새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텔은 더 많이 파는 거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들만 큰 게 아니고 이때 누가 같이 컸냐? 메모리가 계속 늘어나니까 삼성도 컸습니다. 메인 메모리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애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역사. 우선 애플의 OS에 대한 역사를 따로 다룬다기보다는 애플은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르게 컴퓨터를 판매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컴퓨터를 제작을 해서 컴퓨터를 판매했어요.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OS를 역시 자체 개발을 했고요. 자, 그럼 맨 처음에 1976년 이 사람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네. 스티브 잡스가 1976년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누구 차고냐? 아버지 차고입니다. 아버지. 자, 그래서 이때 창업을 함과 동시에 그 전에 창업 준비하기 하면서 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워즈니악이에요.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고 스티브 워즈니악. 뭔가 좀 같은 집안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서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한 4월 11일 날 4월 11일 날 첫 애플 컴퓨터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네, 이때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컴퓨터를 직접 설계를 하고 제작한 거는요, 스티브 잡스보다는
워즈니악이었어요. 워즈니악.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OS는 역시 CPM을 보고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애플도스라고 이름 붙여진 건 좀 나중에 붙여졌는데, 이때 이제 도스라는 OS가 여기에 1977년에 애플2에 탑재가 됩니다. 이전에는 도스라고 안 했고 뭐 CPM 비슷한 그런 거였죠. OS에다가 이름 붙이는 그 큰 의미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나무 제품이 666.66달러였어요. CPU는 6502, 1MHz짜리였고 메인 메모리 4KB, 모니터는 40x24 텍스트 모니터고요. 이게 666불. 우리 현재 돈으로도 거의 한 8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애플은 처음에 컴퓨터 팔 때부터 비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요게 애플의 쭉 주요 이벤트들인데, 1984년 4년 1월에 맥킨토시를 출시를 합니다. 이 맥킨토시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이런 애플 컴퓨터를 팔았어요. 여기는 도스 프로그램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중간에 84년에 맥킨토시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 맥킨토시가 소위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스를 기반으로 하는 OS의 표준 개념을 다 담고 있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직접 개발한 걸까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요,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는지 퇴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고 보는 게 맞죠.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냐? 이게 처음에 이게 애플 1977년, 79년, 한 80년대 초까지 정말 엄청나게 이 애플 컴퓨터가 팔렸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82년인가? 그때 저도 이 애플 컴퓨터를 샀어요. 집에서. 엄청나게 비싼 돈이었죠.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한 80만원 정도로 벌었었어요. 거기에다가 아버지한테 조금만 보태주세요 해가지고, 조금이 아니었죠. 거의 한 70만원 정도를 더 보태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 애플 컴퓨터를 제가 살 때 당시가 83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기업 한 3, 4년 된 사람들의 급여가 월 30만원, 20만원 정도? 그러면은 이 금액이 1300불이면은 150만원이거든요. 7개월치 월급 꼬박 모아야지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좀 공장이 잘 돼서 저도 아버지한테 이거 좀 사겠습니다 하고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죠. 반 정도는 아버님이 내주셨죠. 근데 이 컴퓨터 쓰니까, 그전에는 아까 CPM 탑재해가지고 썼던 컴퓨터를 저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나오니까 그 CPM 머신은 손도 안 대게 되더라고요. 왜? 너무 편했어요. 여러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물론 CPM하고 개념은 비슷했어요. 근데 CPM은 오류가 많이 떴는데 이 애플은 오류가 별로 없어요. 잘 돌아갔어요. 게임도 잘 되고 속도도 빠르고, 다른 것보다도 이때 당시에 그래픽이 지원이 됐어요. 280 곱하기 192 픽셀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픽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용으로 이 애플을 엄청 썼었어요. 저도 이때 당시에는 게임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요즘 같은 뭐 화려한 그래픽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역사를 좀 다시 돌아와 보면은 1985년 9월에 잡스가 그 회사에서 축출이 됩니다. 너 나가. 너 때문에 응? 잘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76년에 잡스가 그 애플을 설립을 하고 밑에 있는 이 컴퓨터들 애플2 시리즈를 쭉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초기에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초기 투자 받은 거는 이미 그 기대치만큼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더 안 오르는 거예요. 올라야 되는데 투자한 사람들은 올라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잡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CEO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축출이 된 거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가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랐느냐? 처음에 조금 오르는 것 같았어요. 오르는 것 같다가 또 결국은 장사를 못한 게 스티브 잡스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1984년에 맥킨토시를 만들었잖아요.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계속 맥킨토시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불만이었던 거야. 왜 이 애플 기존 세력들은 잘 나가는 거 이쪽을 좀 강화를 해야지, 이쪽 생산 라인을 왜 새로운 거를 한답시고 돈만 쓰고 매출을 더 못 늘리냐 하면서 쫓겨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84년에 이거를 시작을 해놓고 쫓겨났는데 그래도 이걸 뭐 멈출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잘 장사가 안 됐어요. 좀 획기적이긴 했는데, 왜냐면 이 맥킨토시가 GUI의 개념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획기적이긴 했는데 이게 버그도 많고 잘 안 돌고 속도도 좀 늦고 하니까 조금 팔리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추출되고 나서 맥킨토시 사업은 계속 꾸준히 안 됐고, 이것도 이 애플 2 이거 갖고서 좀 먹고 살았어요. 더 멋있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1997년 초에 보니까 애플 주가가 1달러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거 파산위기예요, 파산위기.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CEO들이 주주총회에서 스티브 잡스를 데려오자. 그래갖고 스티브 잡스를 데려오는데, 그동안 한 12년 동안 스티브 잡스가 뭐 했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인수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를 같이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뭐 98년에 아이맥 출시하고, 그리고 아이팟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팟이라는 게 2001년에 출시가 됐고, 2003년에 아이튠스, 저는 이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획기적인 게 2007년 6월에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정말 현대 사회의 풍토를 확 바꾸는 개념이 돼버린 거죠. 왜? 컴퓨터가 내 손 안에, 스티브 잡스가 있던 게 컴퓨터를 내 손 안에 했어요. 그전에는 핸드폰이 뭐였냐? 그냥 전화기였어요, 전화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내가 들고 다닌다? 물론 전화기 역할도 하고. 이게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앱스토어라는 거를 오픈을 했어요. 여기 이 프로그램, 이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여기다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패드라는 거를 2010년에 출시를 했고, 이걸 출시하고 한 2년 조금 안 돼서 잡스가 사망을 합니다. 고생 엄청나게 했죠. 자, 여기까지 쭉 가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죠. 주주들이 좋아, 떨어지네, 얘 또 추천해야 되나, 아니야 기다려봐 그러는데 아이패드 출시 계속 쭉 올라간 거예요. 이때 앱스토어를 개발할 때 당시에 앱스토어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이거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마침 또 아이폰이 쭉 치고 올라가다가 좀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앱스토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조금 주가가 떨어졌어요. 순이익이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게 딱 공개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뛰었죠. 예. 그리고 잡스가 사망하고 난 후에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즉, 이 앱스토어 매출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갑자기 튀어서 이제 다시 또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고 애플 워치가 또 이때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최초 업체가 됐어요. 지구상에서. 자, 그러면은 OS 발전 과정을 한번 봅시다. 1970년에 잡스가 애플을 설립을 했고 OS를 애플도스를 갖고 애플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거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빼고. 근데 76년에 설립해서 애플 만들어서 애플 팔면서 이거 OS 이거 좀 안되겠다. 윈도우스 개념 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찾던 중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를 방문하게 됐어요. 제록스에서는 이 리사 OS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서 제품을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단계였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때 이 만들어진 거를 가서 한번 시연을 봤어요. 시연을 봤는데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이때 잘 나갈 때거든요. 1979년이면 애플 2 시리즈가 엄청나게 잘 팔릴 때예요. 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회사 애플 주식 엄청 잘 나가. 내 200만 불 어치 주식 줄게. 이거 리사 OS 우리한테 기술 교환 좀 하자. 그러니까 라이선싱이 아니에요. 기술 교환이었어요. 교환. 리사 기술을 우리도 그대로 우리한테도 기술 이전해줘 했고 대신에 100만 불 어치 주식 줄게. 100만 불 얼마죠? 한 12억 정도 되죠. 79년에 12억 정도를 주식을 주고 리사워스를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거 갖고 막 뜯어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맥킨토시 84년에 맥킨토시를 딱 출시를 합니다. 이 맥킨토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GUI 운영체제의 표준이 됩니다. 더블 클릭, 창 여는 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딱 실행시키면 창이 탁 떠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쓰레기통 개념도 여기 존재했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었고요. 아이콘 이런 데서 꺼낼 수도 있었고.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 맥킨토시에서 최초로 나왔고, 그리고 이 개념이 그대로 윈도우스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윈도우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윈도우스 개념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제록스의 리사 OS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으니 얼마나 버그가 많겠어요. 오류가 많겠죠. 당연히. 그 많은 오류 때문에 멋있게 나왔는데 처음 사본 고객들이 이 오류가 많고 그러니까 확 퍼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는 많이 됐죠. 왜? OS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스티브 잡스 개념도 또 집어넣어야죠. 기존에 버그 있는 거 고쳐야죠. 엄청나게 엔지니어들 많이 투입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쭉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거 맥킨토시 나오기 전까지 79년부터 84년까지 이것 때문에 애플 컴퓨터 하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애플의 매출 이익이 계속 높아지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돈 투자하면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1985년에 쫓겨난 거죠. 맥킨토시는 실패를 했습니다.
쭉 나오기는 했지만 굿, 좋아. 저도 썼었어요. 저도 쓰긴 썼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팔렸어요. 그리고 계속 되다가 1996년에 맥OS 7.6까지 맥켄토시에서 이제 맥OS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는 OS에 별도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맥OS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맥 띄고 OS 7.6. 이거는 시스템 1, 시스템 6. 이 6 다음에 이제 7로 바뀐 거죠. 맥 OS로 바뀌면서 이때 당시 여기에 탑재된 컴퓨터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애플은 자기네들이 컴퓨터를 팔았어요. 자기들이 파는 컴퓨터에 들어갈 OS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서 만들었고 IBM처럼 외부 OS를 갖다 쓰질 않았어요. 빌 게이츠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빌 게이츠는 그냥 OS만 팔았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맥OS 계열이 7.6에서 8, 1997년 맥OS 8이 나오는데 요 직전에 스티브 잡스가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복귀 후 그동안 준비되었던 거 이거 출시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거를 출시를 할 때 OS를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여기다가 이 OS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출시를 하는데 2주 동안에 120만 장이 팔렸어요. 사실은 맥OS 8은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고 나서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니까 기존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제품들을 썼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야, 드디어 애플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스티브 잡스 키워주자 해서 엄청나게 팔아줬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2주 동안에 120만 장이 팔렸어요. 3개월 동안 총 300만 장이 팔렸어요. OS만. 그러니까 기존에 300만 명의 이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있던 고객들이 이 OS를 사준 거예요. 물론 이 하드웨어하고 같이 팔린 것도 포함해서죠. 그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 복귀를 전부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때 복귀를 하기 전까지 넥스트 스텝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여기서 뭐 했었냐? 이 맥켄토시 쪽 있죠? 이쪽 관련된 OS를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이거를 계속 한 게 아니고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개념으로. 멋있었어요. X표 딱 나오고.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면서 이 맥OS 버려. 그리고 뭐를 만들었느냐? 맥OS 9까지만 만들고요. 버렸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가져온 자기가 만들었던 넥스트라는 OS 그거를 가져다가 만들었고 그거 이름을 맥OS X라고 붙였어요. 맥OS X라고 이름을 붙이고 맥OS X 10 요게 이제 넥스트라는 스티브 잡스가 밖에 나가서 만들었던 그 OS를 상용화한 겁니다. 그래서 10.0 버전이 치타 이게 이제 최초로 이 맥OS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맥OS X 10.4 타이거 버전 요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 전까지는 인텔 프로세서에 탑재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도 프로세서를 썼었어요. 자, 그런데 요 버전부터 타이거 버전부터 인텔 프로세서에 이게 탑재될 수 있게 돼버렸어요. 맥OS. 그리고 가장 완벽한 맥OS가 됐고, 즉 완벽하다는 얘기가 오류 거의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해. 성능도 좋고. 그래서 맥OS 중에 가장 장수한 버전이 바로 맥OS X 10.4입니다.
꽤 장수를 했죠. 그죠? 거의 10년 이상을.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이 맥킨토시부터 리사 보고서 필 받아서 맥킨토시 출시하고, 그리고 넥스트 스텝 가서 넥스트라는 OS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맥OS를 만들어서 이때 2005년에 얼마나 걸렸어요? 97년에 들어와서 거의 한 8년 정도 걸린 거죠. 8년 정도에 거쳐서 맥OS X 10.4 타이거 버전부터 완벽한 스티브 잡스가 만족할 만한 OS가 딱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6년에 다시 OS 이름 붙이는 방법을 또 바꿨어요. 소문자로 쓰고 OS 대문자 쓰고 X 빼버리고 10.12. 그래서 1, 6, 7 요거는 꾸준히 이어가는데 요 앞에 붙는 요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맥OS 11 릴리스 됐고 2021년 10월인가 언제 맥OS 12 버전 12가 릴리스가 됐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 이 맥OS 기본 개념 출발은 제록스의 리사입니다. 리사. 현재 맥OS 모습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이거고요. 이거 가져다가 자기 개념 조금 더 보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넥스트X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본 개념은 똑같고 이게 하도 지저분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속의 커널 부분을 자기가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현재 맥OS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애플에서 판매하는 컴퓨터 쪽, 맥 쪽,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쪽의 OS를 얘기를 한 거고, 이 와중에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의 OS는 또 별도 그 버전들이 또 계속 출시가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